네, 마감전화 펜다운 오늘 윤정식 대리 연결됐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자 시장이 뭐 거래소도 좀 주춤하고요. 코스닥은 코데즈 컴바인 뭐 뺀다고 하면 역시 뭐 좀 강보합 정도로 뭐 상승 흐름은 이어지는데 탄력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특징 판단하고 계십니까? 네, 시장이 뭐 쉽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기관은 팔고 외국인 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많이 사기는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쉽지 않은 지수의 자리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특별히 싼 자리도 아니고요.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화랑인 그런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이 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개걸음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기관의 매도세 약해졌고요. 외국인의 매수세도 약해졌습니다. 그렇게 본다면 당분간은 좀 보합 정도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. 하지만 외국인이 그래도 계속 사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좋은 점이기 때문에 뭐 방향을 단기적으로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은 그래도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네, 자 지금 종목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. 상승하는 쪽에 현대차와 LG 디스플레이 또 삼성중공업 주셨는데요. 자, 현대차 먼저 보겠습니다. 뭐 수급적으로는 기관 쪽에서 오늘 운송 장비를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현대상선이 채권단 자율협약에 뭐 들어갔다 이게 나와 있는데 현대차는 3거래일 연속으로 2% 이상 상승세인데 좀 배경이 좀 뭐라고 보십니까? 네, 사실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이제 기관의 매도세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살만한 주식 만만치가 좀 않습니다. 외국인들이 현대차 저점에서부터 많이 샀고요. 지금 그리고 박스권 사실은 좀 움직이고 있던 부분이 15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를 한번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이 당분간은 조금 없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차트상으로도 부담감을 좀 덜해줬다. 그리고 연기금하고 투신해서 금일 같은 경우 좀 사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. 환율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원달러 환율이 1,15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우호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종목 자체가 이 섹터 자체가 좀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매수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박스권 돌파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4% 급등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, 그 디스플레이 패널 단가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는 것 같고요. 애플의 신작 SE 출시 관련해서는 뭐, 일단 이쪽에 주력 부품을 넣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다라는 국내 증권사의 또 뭐 분석도 좀 있긴 한데요. 좀 호황제가 겹쳐지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어쨌든 시장은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26,100원 선까지 뭐 끌어올려 놨습니다.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사실 이 차트상으로 보면 26,000원 정도 지금 박스권 상단에 도달해 있습니다. 하지만 상승에 대한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뭐 다른 이유 필요 없고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.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많이 샀기 때문에 25,000원에 사서 26,000원에 사는 경우는 없겠죠. 뭐 그런 부분들 본다면 수급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단기간에는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 여러 기관들의 세일즈를 도를 때 뭐 기관들 쪽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좋아질 것이냐, 가장 자신 있게 실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입니다. 지금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시장에 잘 살 종목이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부분은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을 덜하고 살 수 있는 디스플레이 대형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대형주인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에서 매력적인 이유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이지만 조금 차트를 길게 보신다면 위로 갈 수 있는 룸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게 본다면 상방에 대한 무게감이 좀 더 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오늘 엔지니어링하고 동시에 아주 급등세 보여주는데요. 또 두 업체 간의 또 합병 기대감이 좀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사실 뭐 삼성그룹 계속 이 합병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삼성 엔지니어링과 중공업 합병 기대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금일 같은 경우 오르는 이유는 이 삼성 중공업과 엔지니어링 뭐 이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다른 조선주들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. 현대 미포조선, 대우조선해양, 현대중공업까지 해서 다 같이 오르고 그리고 운송 장비 쪽으로 수급도 좋고요. 뭐 그런 부분들 본다면 시장의 영향이 좀 더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삼성중공업 같은 다른 뭐 여타 조선주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도 상당히 좀 많이 이 우려감들을 털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
그리고 이제는 뭐 하반기로 갈수록 뭐 중공업에 대한 그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은 이 작년에 대규모 적자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좀 혹자를 나타내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추가 손실이 나더라고 하더라도 손실 규모 자체는 상당히 좀 작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조선주들에 대한 매력도는 조금씩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자 하락 쪽 연속해서 보겠습니다.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먼저 볼 텐데요. 이틀간 고점에서 약간 조정이 진행되는데 뭐 어닝 시즌 앞두고서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실적 우려감 뭐 조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증권업종들 실적 우려감이 사실은 실적이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최근엔 더 많았습니다. 뭐 그렇게 본다면 실적 우려감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4,000원 근방까지 갈 때 단기 박스권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증시가 계속적으로 좋고 거래량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쉬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증권주들에 대한 기대감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냐라는 부분들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,000원 돌파를 위해서는 2,000선 돌파 거래소 기준으로 2,000선 돌파가 조금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 증권업종들 볼 때는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리테일 쪽에 있어서의 그런 기여도도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수 쪽으로 보면서 메리츠 종금증권이라든지 리테일 쪽으로 상관관계 높은 증권주들은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크진 않는데요. 오늘 보자고 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? 네,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. 최근에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싼 종목들이었는데 단기간에 좀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유 없이 그냥 하락하는 날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요.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의 그런 모멘텀들이 필요합니다.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습니다. 철강 가격 5년 만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기대감이 있거든요.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펀드 쪽에서의 환매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조정폭은 깊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. 그렇게 본다면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데도 충분히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오늘 3% 정도 뭐 고점 부근에서 좀 낙폭을 좀 키웁니다. 뭐 에틸렌 업황에 대한 우려들, 정점을 찾다라는 우려들도 약간 있었던 상황에서 뭐 실적 모멘텀은 센 것 같은데요. 오늘 하락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? 네,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대중공업을 조금 확대시킨 게 롯데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롯데케미칼도 20만 원대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좀 빠른 속도로 올라왔었다가 30만 원대에서 좀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조정의 폭이 깊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뭐 금일 같은 경우에 그런 조정이 나오고 31만 원 정도까지 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이런 횡보하는 모습들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박스권은 아직 형성하지 않은 종목입니다.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상승이 큰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런 종목들은 다시 박스권 돌파할 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밑으로 하락보다는 횡보에 대해 무게감이 좀 더 실리고 있습니다. 네, 자 마지막으로 마감 전략 주시죠. 네, 사실은 계속 외국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,000선 돌파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요. 기관들의 매도세, 펀드 환매 때문에 좀 상승에 대한 룸이 막히고 있습니다.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, 이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, 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서 상승을 대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마감 전업 펜다운이었습니다.